강철보다 오래되고 대장간의 불길이 아닌 인간 정신의 불꽃 속에서 벼려진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은 오직 전쟁터에서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쉬는 매 호흡, 매 순간의 선택,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고독한 순간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사도, 즉 전사의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나 전투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을 결코 이름이 잊히지 않을 전설로 탈바꿈시키는 8개의 신성한 덕목이자 8개의 기둥입니다. 올바름, 용기, 자비, 예의, 진실함, 명예, 충애, 그리고 자제력. 이것들은 단순히 배우는 자질이 아닙니다. 실패와 시련의 불길을 통과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라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꼿꼿이 서 있기를 선택하는 매일의 결단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되는 자질입니다. 사무라이의 시대였던 일본의 봉건 사회에서 이 8가지 덕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무사와 떠돌이를 구분짓는 기준이었으며 부서질 수 있는 나약한 자와 결코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자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검은 물려받았으나 그 영혼은 물려받지 못한 젊은 무사 다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결코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벼려내거나 아니면 철저히 파괴해버릴 8번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무사도는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꺾이지도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이 규범을 온전히 체화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이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게 될 뿐입니다. 제1장 텅 빈 검을 든 무사 히메지 영지 167년의 가을 타에다 가문의 19살 청년 다이는 훈련장의 승리자로 서 있었습니다. 17번의 연속된 승리, 17명의 상대를 쓰러뜨렸고 석 달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흠잡을 데 없었고 속도는 압도적이었으며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에 있는 다른 무사들은 그가 7년 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성을 지키다 전사한 영웅 타에다 마사루처럼 전설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이 자신은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승리는 공허했고 모든 칭찬은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홀로 남아 생각에 잠길 때면 아버지의 명예가 자리해야 할 그곳에 처절한 비명 같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지금은 가문의 수장이 된 다이의 숙부 타에다 히로시 영주가 그를 불렀습니다. 조카야, 너의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구나.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감사합니다, 숙부님. 하지만 내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내일 한 낭인이 도착할 것이다. 그는 네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다. 그가 너를 시험해보겠다고 허락을 구하더구나. 저를 시험한다고요? 저는 이 영지의 모든 일을 쓰러뜨렸습니다. 전투에서의 시험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에 대한 시험이지. 네 아버지는 세키가하라에서 전사하기 전 그에게 맹세를 받았다. 네가 단순히 검술의 형태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도록 해달라고 말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이면 알게 되거나 영영 모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어느 쪽이든 너의 길이 드러날 것이다. 제2장 첫 번째 덕목, 의, 올바름, 시험의 시작, 동의했습니다. 마당에는 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나이, 풍파를 겪은 얼굴, 깊은 물 같은 눈빛, 낡았지만 티 하나 없이 관리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습니다. 네가 다이냐?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켄신, 네 아버지의 의형제다. 어제 네가 훈련하는 것을 보았다. 17번의 승리. 인상적이더구나. 하지만 공허해. 너는 상대방은 이기지만 내 자신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켄신은 작은 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3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이 들어있다. 이것은 너희 가문을 배신한 한 상인의 것이다. 그는 무역 거래에서 내 숙부를 속였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희 가문이 슬픔에 잠긴 틈을 타 이득을 취했다. 내 숙부는 복수를 원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더럽히지 않고서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게 이 선물을 네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 이 금은 이제 네 것이다.
상인은 영영 모를 것이며 정의는 실현되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다이가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할 때 켄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실이 있다. 그 상인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야.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를 했을 뿐이지. 그는 선량한 사람이고 부양해야 할 대가족이 있다. 이 금은 그의 전 재산이다. 네가 이것을 가져가면 그는 완전히 파멸하고 말 것이다. 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가문의 명예인가? 아니면 개인의 양심인가? 숙부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상인의 무고함을 지켜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자 무사도의 첫 번째 덕목인 즉 올바름이다. 편이나 개인적인 손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한다. 다이는 주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숙부는 그가 이것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은 나약함으로 심지어 배신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무고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예전에 이와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다. 켄신이 말했습니다. 한 타락한 영주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농부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지. 내 아버지는 거부했다. 그로 인해 영주의 눈밖에 났고 지위마저 잃을 뻔했지. 하지만 그는 편애 대신 올바름을 선택했다.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다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모든 본능은 숙부를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무사의 진정한 힘은 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쉬운 잘못이 아닌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단다. 다이는 주머니를 켄신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상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숙부님께는 제가 그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전하겠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불의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켄신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깨어났구나. 이제 7개가 남았다. 제3장 두 번째 덕목 용기 두려움의 시험. 사흘 뒤 켄신은 다이를 협곡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자 아래에서는 하얀 급류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단 한 번도 진짜 위험과 마주한 적이 없다고 하더구나. 네가 치른 모든 결투는 안전한 훈련장에서 이루어졌다. 목검, 정해진 규칙,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서 말이다. 저는 실전에 대비해 훈련해왔습니다. 훈련은 경험이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덕목인 즉 용기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켄신은 다이에게 밧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밧줄은 낡았다. 내 무게를 견딜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저 아래에 있는 튀어나온 바위까지 타고 내려가라. 그는 약 10m 아래에 있는 절벽 턱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있는 표식 돌을 집어서 다시 올라와라. 왜 그래야 합니까? 네 아버지가 네 나이 때 똑같은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다. 용기는 안전함 속에서는 연습할 수 없기 때문이며 내 훈련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연극인지 너 스스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이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의 모든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죽을 수도 있어. 이럴 필요 없잖아. 네가 만약 거절한다면 너는 내게 기술은 있으나 용기는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통제된 환경에서는 상대를 이길 수 있지만 미지의 상황은 마주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것은 무사도가 아니다. 한낱 연극일 뿐이다. 다이는 허리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은 너의 적이 아니다. 켄신이 말했습니다. 진짜 적은 마비되는 것이다. 두려움은 위험이 실제한다고 말해줄 뿐이다. 하지만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라고 말하지. 다이는 절벽 가장자리를 넘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밧줄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낡은 밧줄이 삐걱거렸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울부짖었고 저 아래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m를 내려가는 동안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매 순간의 호흡이 기도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바위턱에 닿은 그는 표식 돌을 쥐고 다시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올랐을 때 밧줄이 심하게 해졌습니다.
밧줄 한 가닥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대로 얼어붙으려 했지만 켄신의 목소리가 두려움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뚫고 움직이는 것이다. 두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다이는 더 빨리 위로 올랐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났고 두 팔은 타들어가는 듯했으며 한 번씩 당길 때마다 밧줄은 점점 더 뜯겨나갔습니다.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른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켄신이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너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용기란 용감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온몸이 멈추라고 비명을 지를 때 행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덕목이 깨어났구나. 이제 6개가 남았다. 제4장, 세 번째, 덕목, 인, 자비, 힘의 시험, 2주차. 마을은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곡물 창고에서 쌀을 훔치던 도적대가 붙잡힌 것입니다.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공개 처형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켄신은 다이를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들을 보아라. 더럽고 굶주린 3명의 사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기껏해야 16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쌀을 훔쳤다. 법은 명확해. 절도는 곧 죽음이다. 정의는 처형을 요구하고 있지. 켄신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이곳에 데려오신 겁니까?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 번째 덕목인 인, 즉 자비이다. 맹목적인 규칙 너머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지. 내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적이 있다. 한 무사가 전투에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지. 규범에 따르면 할복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니 그 사내는 비겁해서가 아니라 부상당한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후퇴한 것이었어. 비겁함이 아니라 자비였던 거지. 내 아버지는 그에게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의견은 환영받지 못했어. 다른 무사들은 네 아버지를 물러터졌다고 비난했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이해하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보호하는 것이지 단순히 벌 주는 것이 아님을. 다이는 16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가장 어린 도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바꾸는 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다. 내 숙부는 너를 존중하지. 너는 자비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처형 대신 추방을 주장할 수 있어. 물론 너의 평판은 위험해질 것이다. 다른 무사들은 그것을 나약함이라 여길 테니까. 하지만 묻겠다. 부당한 법을 그저 따르는 것이 진정한 힘이냐? 아니면 그것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힘이냐? 다이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선택의 무게와 씨름했습니다. 동이 트고 처형이 시작되려 할 때 다이는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타에다 영주님, 숙부님, 제게 발언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군중이 웅성거렸고 숙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해보아라. 이 자들은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기근과 흉작, 그리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죽음이 과연 정의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저는 이들을 추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우리 영지를 떠나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구부러질 수 있는 여유가 곧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자비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무사들은 다이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약함, 물음, 불명예. 숙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말하는구나. 처형을 취소하고 추방을 명한다. 살아서 끌려가던 도적들 중 가장 어린 소년이 뒤를 돌아 다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오직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켄신이 다이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큼 흔들림 없는 단단한 힘이다. 세 번째 덕목이 깨어났다. 5개가 남았다. 제5장, 네 번째부터 6번째 덕목. 인격의 실현. 네 번째 덕목. 예의. 2달째 되던 때 켄신은 흙과 땀 냄새가 짙게 밴
늙고 주름진 농부 한 명을 도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자가 검술 한 가지를 배우고 싶어 한다. 네가 가르쳐 주겠느냐? 다른 무사들이 비웃었습니다. 농부가 검술을 배운다니 터무니없는 일이었으며 무사 계급 전체에 대한 무례였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의는 지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다이는 귀족에게 인사하듯 농부에게 깊이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농부에게 예를 갖추다니 제정신인가? 하지만 다이는 늙은 농부에게 아주 단순한 방어 기술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귀족을 대할 때와 똑같은 정성과 존중을 담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농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젊은 도련님은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빼닮으셨군요. 켄신이 말했습니다. 예, 즉 예의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너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위 때문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인격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덕목이 깨어났다. 다섯 번째, 덕목, 성, 진실함, 구주차. 타에다 영주가 다이에게 가문의 군사적 대비 태세에 관해 물었습니다.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해이해졌고 장비는 낡았으며 전략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숙부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었고 지도력의 부재를 암시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켄시는 조용히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다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숙부님, 비록 숙부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비 태세는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화에 취해 안일해졌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방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게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네 아버지의 용기가 있구나. 전투에서 패배하고 깨닫는 것보다 지금 듣는 것이 100번 낫다. 즉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 훗날 켄신이 말했습니다. 성, 진실함. 거짓말이 너를 더 편하게 만들어줄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기분 좋은 거짓말로 너의 평판을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무사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덕목이 깨어났다. 여섯 번째, 덕목, 명예, 넉 달째. 다이와 앙숙이던 경쟁 가문의 한 무사가 공개적으로 다이를 모욕했습니다. 그를 농부들의 친구이자 물러터진 전사라고 조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이가 결투를 신청하여 전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진정한 명예란 타인의 말로 주어지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한 무사를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말은 나의 인격이 아닌 당신의 인격을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군요. 나는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상대 무사는 경로했습니다. 내 결투를 거절하는 거냐? 이 비겁한 놈. 아니요. 나는 그저 나에 대한 당신의 얕은 평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뿐이요. 나의 명예는 당신의 혓바닥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규범으로 정의되는 것이요. 다이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군중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켄신이 말했습니다. 명예,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규범에 따라 사는 것이다. 진정한 명예는 칼부림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덕목이 깨어났다. 이제 2개가 남았다. 제6장, 7번째 덕목, 충해, 궁극의 시험, 6달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타에다 영주가 쇼군으로부터 반역죄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정치적 계략으로 빚어진 거짓 모함이었지만 이 고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가문의 모든 무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끝까지 충의를 지키며 처형의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아니면 가문을 버리고 살아남을 것인가. 사흘 동안 17명의 무사들이 가족의 의무나 건강 문제를 핑계대며 조용히 가문을 떠났습니다.
변명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도망치는 비겁자들이었습니다. 다이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켄시는 다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너의 숙부는 아마도 처형당할 것이다. 이 가문은 몰락할 거야. 너도 지금 떠날 수 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충의 대신 생존을 택한다고 해서 19살짜리 청년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도 떠날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오랜 벗이자 저의 아버지에게 맹세했습니다. 죽음이 저를 그 맹세에서 풀어줄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말이냐? 그것이 제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충이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는 법입니다. 켄신의 두 눈에 아주 보기 드문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충이다.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찌되든 네가 내뱉은 약속을 묵묵히 지켜내는 것. 내 아버지는 도망칠 수 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끝까지 충의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너는 마침내 그분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그 순간을 뛰어넘어 깊고 묵직해졌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전사를 시험한다. 명예를 지키는 대가가 죽음 그 자체가 될 때, 충의가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할 때, 꼿꼿이 서 있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할 때, 저희 프레젠스 앤 퍼포스 채널은 바로 이 맹렬한 시험의 순간, 편안함 속이 아니라 시련의 불길 속에서 규범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명예와 생존이 충돌하는 불가능한 선택 앞에서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십시오. 전사의 길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것임을 약속할 뿐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오래된 길에 동참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켄신의 말은 바위 위에 내려앉는 눈송이처럼 고요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고발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타에다 영주는 혐의를 벗었으며 가문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쳤던 자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다이와 끝까지 남아있던 5명의 무사들은 그들의 굳건한 충의로 수세대 동안 기억되었습니다. 7번째 덕목이 완성되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제7장 8번째 덕목 극기 자제력 마지막 시험 7달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다이를 모욕했던 그 경쟁 가문의 무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이를 공격했고 정식으로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다이에게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상대를 압도했고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결투에서 이기면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의 명예는 완벽히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켄신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제가 비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누구에게 말이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냐? 아니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너 자신에게냐? 너는 7달 동안 7가지 덕목을 배웠다. 이제 8번째, 이 마지막 덕목은 네가 그것들을 진정으로 체화했는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극기, 자제력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적, 바로 너 자신을 통제하는 완벽한 지배력. 너의 알량한 자존심,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구, 너의 가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헛된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다. 저자는 네가 반응할 것을 알기에 너와 싸우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조차 통제하지 못하기에 너를 통제하려 드는 것이다. 만약 네가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승자는 그가 된다. 왜냐하면 네가 여전히 타인의 도발에 휘둘리는 노예라는 사실을 그가 증명해낸 셈이니까. 하지만 네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자제력으로 이를 거절한다면 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 강함을 증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압도적인 강함 말이다. 다이는 도장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상대방과 마주 섰습니다. 당신의 도전을 거절하겠소. 비겁한 놈. 아니요. 나는 그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당신의 얄팍한 욕구에 통제당하기를 거부할 뿐이요.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기에 싸우려 들지. 하지만 나에게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소. 나의 규범은 당신의 인정이 있든 없든 이미 완전하니까. 다이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안에서 8개의 덕목이 깨어났소. 올바름, 용기, 자비, 예의, 진실함, 명예, 충애, 그리고 이제 8번째이자 마지막인 나 자신을 통제하는 자제력까지.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상대는 뒤에서 짐승처럼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군중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무언가 깊고도 거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잣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절대적인 자유였습니다. 켄신이 그의 곁에 섰습니다. 내 아버지의 훈련이 마침내 끝났다. 무사도의 8가지 덕목이 이제 네 안에 살아 숨쉰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너의 뼈가 되고 호흡이 되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너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제8장 6개월 후 규범이 살아 숨쉬다. 168년 봄 20살이 된 다이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검술의 기교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존재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가 달랐습니다. 8가지 덕목은 더 이상 그가 머리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자신이었습니다. 부패와 마주할 때 이가 본능적으로 깨어나 옳은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위험과 마주할 때 용이 주저없이 두려움을 뚫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고통을 목격할 때 인이 그의 행동을 이끌며 약자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얘가 그의 태도를 다듬어 모두의 존엄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성이 그의 혀를 통제하여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했습니다. 모욕을 받을 때 명예는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지키게 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충은 죽음 앞에서도 그를 꼿꼿이 서 있게 했습니다. 도발을 받을 때 극기가 감정적인 반응을 막아내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암기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무사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벼려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제9장 제자가 스승이 되다. 훈련이 시작된 지 1년 후 1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무사가 훈련장에 있는 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켄신님께 훈련을 받았고 그분이 당신에게 규범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셨을 뿐이다. 나는 그 길을 직접 걸으며 깨우쳤지. 제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이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에게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술은 뛰어나나 속은 텅 비어 있었고 검의 형태는 완벽하나 영혼은 공허했던 자신의 모습이 규범은 누군가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8번의 시험, 8번의 시련, 네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껍데기가 철저히 발가벗겨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 8번의 찰나를 통해서만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다. 내일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덕목부터 시작할 것이다. 내 안의 모든 본능이 가장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할 때 기꺼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올바름이다. 그 말을 내뱉으며 다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말도, 켄신의 말도, 심지어 아버지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것을 몸소 체화하려는 이들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무사도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되고 규범은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이 덕목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이 덕목들을 자신의 영혼 속에 벼려낼 준비가 된 다음 전사를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제10장 켄신의 마지막 가르침. 그날 저녁 켄신은 강가에 서 있는 다이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나는 이곳을 떠난다. 왜 떠나시는 겁니까? 내 아버지에 대한 나의 맹세가 이제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모습이 되었다. 기술만을 뽐내는 검객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을 갖춘 전사 말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이제 무사도를 너의 흔들리지 않는 토대로 삼고 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너는 이 8가지 덕목의 인도를 받으며 굳건히 맞서게 될 것이다. 이 규범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들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차원의 삶을 요구하기에 뼈를 깎는 듯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켄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초월한 듯 깊고 웅장해졌습니다. 이 8가지 덕목, 무사도라 불리는 이 규범은 수세기 동안 전사들을 벼려왔다. 단지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안락함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서든 통용되는 진리다. 저희 프레젠스 앤 퍼포스 채널은 이 규범을 박물관의 죽은 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실천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과거 사무라이를 벼려냈던 그 덕목들이 오늘날의 현대인들 또한 강인하게 벼려낼 수 있습니다. 올바름, 용기, 자비, 예의, 진실함, 명예, 충의, 그리고 자제력. 단 8개의 단순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 덕목들을 온전히 체화할 때 세상 그 어떤 바람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존재가 탄생합니다. 이 묵직한 부름에 가슴이 뛰는 분들, 현대사회의 달콤한 안락함보다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하며 더 살아있는 그 무언가의 이끌림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매주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십시오. 이 오래된 규범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훈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사를 필요로 하고 전사에게는 무사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독하십시오. 이 장엄한 계보에 합류하여 저희와 함께 걸으십시오. 전사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단련해 나갑시다. 다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다음 전사를 찾으러 가시는 겁니까? 1년 전에 너처럼 영혼이 텅 빈 실력만 좋은 다음 풋내기를 찾아봐야겠지. 켄신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네가 검의 기술을 통달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완벽히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이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인은 홀로 남았지만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8개의 덕목이 그의 내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철보다 오래되고 죽음보다 강한 규범, 결코 끝나지 않는 길, 무사도, 그 8개의 덕목은 영원할 것입니다. 10년 후 1618년 29살이 된 다인은 이제 모든 영지에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에서의 승리 때문도 정치적인 권력이나 부와 지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코 부서지지 않는 자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마주했을 때 그는 올바름을 택했고 위험 앞에서는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고통을 목격할 때면 자비를 베풀었고 누구를 만나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는 진실만을 말했고 모욕을 당할 때는 그의 명예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의 충의는 굳건했으며 도발 앞에서는 절대적인 자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구현된 무사도였습니다. 먼 영지에서부터 젊은 무사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술이 아닌 인격을 가르쳤고 검의 형태가 아닌 영혼의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규범은 단순하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8개의 덕목, 8개의 기둥, 8개의 굳건한 토대다. 이 토대가 너의 영혼에 한번 깊게 뿌리내리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폭풍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네가 검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너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8가지 덕목을 지배하라. 그러면 너는 진정으로 중요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홀로 명상에 잠겨있던 다인은 지난날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17번의 무의미한 승리를 거두었던 텅 빈 무사에서 패배와 승리 모두를 진정한 품격 속에서 살아내는 완성된 인간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작은 순간마다 편안함 대신 덕목을 선택하는 치열한 일상이었습니다. 무사도의 8가지 덕목, 의, 올바름, 기꺼이 옳은 일을 행하라, 용기, 두려움을 뚫고 행동하라, 인, 자비, 진정한 힘은 약자를 보호한다, 예의, 모든 존재는 존엄하다, 성, 진실함,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명예,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규범을 지켜라,
충해.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굳게 지켜라. 극기, 자제력. 그 무엇보다 먼저 너 자신을 통제하라.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완전히 체화할 때 당신은 세상이 결코 부러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토대는 변덕스러운 상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굳건한 인격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치열한 선택의 불길 속에서 벼려진 인격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문은 태양을 마주하고 과거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온전한 자신의 것이 된 검을 뽑아 허공을 완벽하게 한번 베었습니다. 그것은 적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규범에 바치는 경건한 예우였습니다. 무사도는 차가운 검날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쥐는 자의 뜨거운 심장과 손길에 깃듭니다. 단순한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묵묵히 덕목을 선택하는 인간의 의지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이것이 진정한 전사의 길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태양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8가지 덕목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안락함 대신 명예를, 편의 대신 덕목을, 혼돈 대신 인격을 선택하는 모든 전사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사도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인간을 전설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